네, 안녕하세요. 알찬 지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스마르크 독일을 통일한 후에 유럽 외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집권하는 동안 비스마르크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은 이제 독일이 계속 국력이 성장하면서 유럽을 잠재적으로 지배할 만큼 강력해지자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독일을 두려워한 나머지 독일의 적대적인 연합체 혹은 동맹을 구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좀 자세하게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강대국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는 일단 프랑스와 독일이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1871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너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프로이센에 대한 원한이 심했고요. 또한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독일의 통일로 프랑스와 독일의 국력 차가 역전되어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러한 절망감에 점점 더 독일을 감정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로이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했는데요. 원래 프랑스의 영토였다가 프로이센이 병합한 영토입니다. 이것에 대한 프랑스 민중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반감이 심해져서 이 알자스 로렌을 놓고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도 있었는데요.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또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탈리아에서도 땅을 뺏겼고 독일에서도 축출되면서 눈을 돌릴 곳이 발칸반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식민지 경쟁이 심화되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제국도 식민지를 물색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발칸반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발칸반도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이 점점 약해지고 거의 해체 수순으로 가면서 강대국들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많이 노렸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제 발칸반도에서 본인들의 야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한편으로 러시아 역시 발칸반도에 있는 슬라브 민족에 대해서 슬라브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민족주의적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를 놓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가 독일이 통일된 직후에는 잠재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종국에는 발칸반도를 놓고 다툼이 원인이 되어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하죠. 메테르니 체제 때도 이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묘한 갈등이 생길 뻔한 적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메테르니가 차르에게 보수주의적 가치에 대한 단결을 호소하면서 이를 무마시켰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가 정통성을 가진 군주가 아니라 민족주의가 되면서 공동으로 공유하는 그런 이념 대신 노골적인 국익 추구가 유럽 외교의 기본 원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독일 제국은 발칸반도에는 직접적으로 식민지를 갖거나 하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대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존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독일어를 구사하는 카톨릭 교도들이 독일 제국으로 대거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비스마르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구축해 놓은 프로이센의 개신교도들이 가지는 독일 내에서의 우위가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제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 독일이 이제 의지할 만한 동맹국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라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존은 중요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그의 임기 내내 겪었던 딜레마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보존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발칸반도에 도전할 때마다 러시아를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독일 제국은 러시아와 척을 지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비스마르크가 이런 난관을 본인의 모호한 외교술로 감췄지만 문제를 해결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 발칸반도에서 문제가 돼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 언급했지만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강대국들 사이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그래서 만약에 동맹국을 맺을 만한 국가들을 모색해봤을 때 일단 프랑스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영국은 전통적으로 세력 균형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같은 편이 되어야만 새 나라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간에는 발칸반도에서 잠시적 갈등이 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비스마르크에게 굉장한 숙제였습니다. 또 다른 요소 중 하나로 비스마르크가 상대적으로 프랑스에 비해서 과거에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을 때 프랑스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바로바로 구축됐던 것에 비해서 비스마르크가 상대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독일의 성장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려면 정복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얻고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국가가 발전을 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또 내부의 개발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정복 정쟁이 아니라 독일 국토 내부의 개발을 통해서 10년마다 국력이 급속도로 성장했는데요. 영국은 이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위협할 만하게 엄청나게 거대하게 성장한 독일을 직접적으로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원칙 중 하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실제로 전쟁이나 갈등 상황, 작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만 개입하는 국가였기 때문이죠. 영국이 독일을 견제하지 않으면서 비스마르크가 1890년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럽 외교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 통일 후 유럽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관리함으로써 독일에 대항하는 적대적 연합체 혹은 동맹이 생기지 않도록 유럽 외교를 관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